나왔어요. 인간의 어떤 감정, 뚜렷하지 못한 감정을 요즘 날씨에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인간의 감정도 그렇고 지금 이게 환경 문제지 이게. 그런 오락가락하는 어떠한 감정선들이 많은 곳이 또 영화 현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본 작품이 하나 있죠. 더 스튜디오. 디즈니 플러스 OTT 시리즈죠, 시리즈. 쭈거리가 이제 기술 시사회를 갖다가 하고 난 다음에 어찌 보면 이제 이 영화에 필요 없는 사족 같은 느낌의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다들 공통 의견으로 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찌 보면 감독의 이제 철학,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 때문에 서로가 이야기를 갖다 하기 꺼려하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작품으로서 저는 다가왔어요. 뭐 저의 어떻게 보면 고백 같은 작품이지 않나. 난 딱 보면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 아바타는 이제 시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아바타 1은 너무 재밌게 봤는데 2는 좀 길다는 느낌이 좀 없잖아, 좀 있었거든. 와, 그들가 어떻게 타협을 했을까? 저도 이제 그런 쪽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도 방송하면서 매번 시사를 하고 이게 맞고 저게 맞고라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판단을 해야 되는 건 감독이긴 해요. 연출. 객관적으로 보는 어떤 눈을 감독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피드백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왔다고 해서 이 감독한테 맞다고 평가가 되기까지는 너무 난해한 것 같아요. 그 난해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제성일 수도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아. 근데 이 아이디어를 타협을 봤을 때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공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이 그 아이디어를 좋게 받아들였다고 한들 작품성으로 남지는 않아도 그게 이제 반복이 될수록 감독은 내 거를 좀 더 가져가야겠다. 이게 좀 더 커지는 것 같긴 해요. 그게 그치. 함정일 수도 있겠으나 거꾸로는 그런 고집이 그 감독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왜 누군가는 작품을 만들면서 실험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는데 그쵸. 그 감독이든 어떤 예술가든 간에 자기 안에서 실험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보여지는 부분에서 자꾸 실험을 하려고 한다 보면은 사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남들이 그걸 봤을 때 그 개인의 실험인 거잖아, 그거는. 그렇긴 하죠. 어, 근데 그런 개인적인 실험이 독창성으로 오는 것이 영화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미술도 그렇고 예술의 어떤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당연히 그 실험을 갖다가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부분들인 거고 그쵸. 그 실험은 그 안에서 다 끝내고 답을 갖다 다 내렸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대표가 그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어떠한 자기의 그냥 의견일 뿐인데 굉장히 멍청한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그 감독에게 또 피드백을 줬을 때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망설임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작품에 대해서 아닌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멘트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감독한테 어찌 보면 그도 감독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래.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무조건 망쳐진다. 라는 식으로 먼저 다가오기 때문에 이 감독도 설명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 피드백을 하는 사람들 되게 조심해야 그렇지. 될 부분들인 거고. 그러니까 시사회를 요즘 배우들이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품이 좋으면 너무 사람들하고 긍정적인 그런 인사가 되는데 딱 봤을 때 작품이 너무 아니면 고생했네, 수고했네 이런 말로서 다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이거 요 더 스튜디오 3편이죠 에피소드 어떻게 보면은 그 끝장면만 덜어내면 좋은 작품일 것이다라고 깔고 가잖아. 깔고 갔지. 그런데 보통 작품들이 그렇지가 않다고. 이거를 덜어내도 답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실질 그래 그 NG 장면에서 어떤 게 뭐가 있는지를 갖다 찾아가지고 그거 찾아가지고 갖다가 끼워 맞추고 끼워 맞추고. 그러면 누더기가 된다고. 그렇죠. 이 우리가 본 이 에피소드처럼 영화가 그렇게만 떨어져도 깔끔한 거야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이거는 완전히 그냥 미국식 코미디 그렇죠. 형식으로 그냥 풀어버리는 거. 그 전에 봤던 돈 룩업이라는 영화가 네. 있었는데 말로 해가지고서 나중 가서 말로 끝났는데 지구가 없어져.
난 너무 재밌었거든. 그게. 그렇죠. 런노브업은 너무 재밌지. 그 캐릭터들이 다 캐릭터들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고. 그런 작품들은 정말 그 사전에 어떤 합들이 잘 맞은 것 때문인 거지 사실. 저희도 그렇고 보통 어떻게 보면 저의 사안이나 이런 작품들 보면 그런 사전에 많이 갖추고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누구나 머릿속엔 다 알고 있어. 아닌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그 여건 어떻게 해서든 맞춰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독립영화라는 데는 상징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죠. 그 상징성에 대해서 잘 포장하고 싶은 게 또 감독의 몫인 거고, 관객들한테 어필이 되면 그 다음 상황에 좀 더 좋은 여건으로 찍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어찌 됐든 그것에 대해서 연출자는 뭔가 의미를 담고 싶어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든.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감독이 사촌을 기린다고 하는 것처럼. 근데 난 그게 좀 오바스러웠었어. 그러니까 그런 오바들이 사실 과하게 담겨져 있는 거지. 이번 이 에피소드는. 뭔가 다른 게 있어도 괜찮았을 법한데 우리 집 개가 15살에 죽었는데 그 개를 위해서 이걸 갖다 이렇게 했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오히려 그게 설득력이 있었을 수도 있어. 직접 저를 키운 개니까. 근데 갑자기 사촌이야. 그 나이든 감독이 울면서 그로 인해서 내가 남자가 됐다라는 표현이라든지 그게 블랙 코미디인 거지 사실. 이 사람도 처음부터 거장입니까? 그런 피드백을 수없이 받으면서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고집하는 거지 사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닌 건 아닌 거는 아는 거지. 그러면서 끝에 또 나 건드리면 뭐 되죠 뭐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게 감독의 어떻게 보면 중심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끝까지 자기를 지켜나가는 그 한마디였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번에 하정우 배우님이 했던 그 로비라는 작품도 그렇고 그 전에 롤러코스터도 그렇고 그 개그가 저하고도 그렇게 맞진 않거든요. 근데 회자는 되잖아 나중에. 예? 그 전에 뭐 7년이 걸렸대요 롤러코스터 개그감을 관객들한테 이해시킬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이 사람은 경험했기 때문에 로비라는 작품을 밀어붙인 거야. 뭐 노래 같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아니라고 하지만 저 몇 년 뒤에 역주행도 하기도 하고 그림쟁이든 몇백 년 뒤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정작 살아생전에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에곤 실레라는 미술 작가가 대표적이긴 하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춘화처럼 그치. 이렇게 좀 뒷골목에서 팔렸던 그림이 지금에서는 굉장히 지금 뭐 몇백억 막 이렇게 막 해버리니까. 그로테스크한 어떤 스케치의 어떤 그 선들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시대는 평가를 나를 못한다 이런 게 깔려 있다고. 그거지. 그게 이제 예술가들의 한편으로는 객기일 수도 있는 거야 그게. 근데 그러한 시도나 그러한 실험들은 저는 계속 돼야 된다고는 보거든. 그렇잖아. 또 그러면서 얘기를 해. 중심을 잡아라. 너 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또 주변에서 얘기를 한다고. 그 중심을 잡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작업들인 거죠. 그치. 근데 이제 그런 수많은 피드백들에서 뭔가를 취합해서 가고 싶지. 프리 프로덕션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치. 그래서 그때는 진짜 열려있는 자세로 가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한 감독들은 참 저도 답답하긴 한데 사전에는 열려져 있긴 해야 돼. 내 실험이 끝나고 나서. 그치.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과 시켜야지 그거를. 근데 그 만들어냈을 때 이후의 피드백들은 어떻게든 그런 거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지금 여기에 론 하우드 감독이 막 자기 사촌에서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그런 피드백이 흔들리다 보면 선장의 배는 산으로 가. 왔다 갔다 맞아. 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참 내심 찔리는 부분도 있고 동시에 야, 참 이 할리우드 미국 이 사회는 물론 어떻게 보면 다양성의 사회니까 진짜 열려져 있는 곳이구나. 감독을 까는 거잖아. 감독한테 말 제대로 못하고 있는 프로듀서도 까는 거고. 근데 거기에 실제 어떤 감독이 나와서 거장 감독이 나와서 연기를 하고 있잖아. 자기 고백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경에서는 이런 작품이 이런 시리즈가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참 이게 나라가 작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다양성을 가져가기가 참 힘들어 그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1000만 영화 한 편 나오는 것보다 그렇지. 100만 영화가 10편 나오는 게 더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 다양성의 어떤 존중인 거겠죠. 그 다양성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연출자의 어떻게 보면 색깔인 거지 사실. 그렇지.
어떻게 보면 요새는 또 마케팅 시대잖아요. 그걸 포장하기 위해선 감독이 자기 목소리 막 내야 돼. 이게 아닐지언정 맞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만약에 감독도 그게 아니다고 생각을 많이 들었다면은 계속 밀고 가면 안 돼. 물론 이제 평론가나 이런 쪽에서 얘기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마케팅은 그래요. 과자 같은 경우 먼저 과자 같은 경우. 아니 가자. 이게 맛있게 깠는데 별로 맛없어. 근데 계속 맛있게 해줘야 돼. 감독이 마케팅 할 때 아닌 거는 알고 있어.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건 진짜 맛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맛없는 과자는 알아. 하지만 맛있게 보여야 돼. 이것을 답습을 안 하면 되는 거야 사실. 근데 그것도 참 감독이 어떻게 보면 내공이 그렇게 쌓여야 되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도 닦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 도 닦는 수양이에요, 시간. 수양하는 거야. 근데 첫 작품에서는 이 사람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그 다음에는 다듬어지는 면모를 보여줄 필요는 있는 거긴 하지. 그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피드백들인 거지. 근데 이러면서 흔들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럼. 그러니까 감독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좀 더 커. 일부러라도. 내 주변 그 전에 뭐 그 사람이 입봉을 못했는데 뭐 유명한 작품에 이제 조 감독으로 나왔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감독이 옆에서 보면서 아 이건 아니에요. 내가 그 조 감독 하셨던 분한테 당신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있냐? 그게 뭐야 내 거에 대해서 얘기한 그럼. 적 있냐? 근데 이 감독에 대해서 이 조 감독은 아니다고만 얘기한 거고. 그 아니다라는 얘기 그 사람한테 딱 했을 때 자기가 그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맞아. 착각을 하더라고. 그 얘기는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자기 할수 있어. 자기 답을 갖다 주는 것보다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성의 없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느낌이거든 그거는. 그쵸. 그분 끝낸 입봉을 못했어. 그 사람은 그 아닌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봐도 고집은 있으나 자기 게 없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거 보고 평가질만 하면 감독이 못 됩니다. 진짜. 내 거를 평가질을 해야 돼. 내 스스로. 막상 자기 걸 하면 못 해요. 그런 분들, 그런 타입은. 왜 그런 사람일수록 누군가를 갖다가 아 나 이래 이러고서 되게 군림하려고 하는 느낌도 그치. 있고. 왕이 되고 싶어 하고. 우리도 같이 작품을 했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어떤 타입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져갈 방향성을 딱 잡고는 있어. 근데 이걸 갖다가 표현하는 왜 잡고 있어도 표현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가 있잖아. 그럼요. 근데 요리가 그런 거지, 요리가. 어차피 같은 재료로 해도 맛은 다 다르거든. 누가 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내가 봤을 땐 듣고 있어. 듣고서 내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수용을 하는 것 같아. 좋은 거네. 좀 안 좋게 보이는 부분 뭐가 있어요, 만약에. 안 좋게 보이는 부분? 그렇잖아요. 지들끼리 아주 그냥 지 작품이나 잘 찍지. 니들 작품이나 잘 찍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야, 네 말 좀 줄여라 뭐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요걸 얘기하고 있는데 요걸로 설명하고 있을 때가 있어. 다른 걸로 이렇게 돌려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갖고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냥 그것만 딱 정확하게 딱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설명하려고 하는 설명충이네 어찌 보면 저는. 조금 그건 있어. 근데 그것을 좀 줄이면 굉장히 매력적인 감독이 됩니까? 그건 당신이 찾아. 그거는. 그럼 거꾸로 되물을게요. 형님은 어떤 배우인 것 같습니까? 이게 나? 우리 피드백을 하는 거야 서로. 난 우선 피드백 받은 거에서 되게 많이 고민하는 사람. 고민하고 남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최대한 불편하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과연 나한테 불편함을 안 느낄까?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그렇잖아요. 부분들이 있어. 형님은 어떤 배우가 되고? 난 연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 좋아하는 감정이 식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남들이 형이 하는 연기를 안 좋아해 주면 식을 것 같다. 그럼 더 노력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그럼 그 피드백들을 그런 의미로 많이 수용하고 싶은 게 그런 의미인 거네요. 그럼. 연기가 좀 더 늘 모자라. 그럼요. 연기가 좀 더 풍성하고 싶기 때문에. 그럼. 형이 생각한 그 연기자의 모습을 한번 나 이 연기는 꼭 해보고 죽고 싶어. 뭐 이런 것처럼. 나 연산군. 연산군이 그러니까 대극장에서 하는 나의 첫 번째 연극이었었지. 그때 이제 막내였었고 지금은 장관이죠. 윤희촌 장관 연산군 역할을 했었고 나 군부도사 칼제리
군부도사라고 하나요? 군부도사. 그 호위무사 같은 어, 거는 그런 어떻게 거지, 왕을 그런 거지, 연산군을 그런 호위해주는. 근데 어. 이제 왜 연산군을 하고 싶다라는 게. 그 카리스마 무대 위에서의 그 캐릭터가 가져가는 그 에너지라든지 그 호흡이 어마무지해요. 그래서 그때 무대 위에다가 연못을 만들어놨어. 그 연못에 나중에 연산군이 이제 들어가서 처형을 당하는 장면이 있는데 나 근데 선배님이라고 있었거든. 윤희천 선배님 같은 경우도 대학로까지 자전거 타고 왔어요. 자전거 타고 계속. 그런 거 같더라고 뉴스에서도 보면. 그 폐활량의 이 호흡이 무대 위에서 일반적인 그 생활보다 한 두세 배는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체력이 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역할이에요, 진짜. 그렇지, 지르는 게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어마무지하게 많아요. 나한테는 참 좋은 연출이었고 좋은 선배들이었고 그럼요. 그건 나의 개인적인 이제 좀 어렸을 때 나의 추억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백 시간과 자아 성찰 시간이었죠.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든 그치. 시리즈가 아니었나.